안녕하세요, 유현태입니다. 네, 인천 유나이티드 FC 서울 경기를 리뷰하러 왔습니다. 네, 인천이 이제 서울 2대 0으로 이기고 순위가 지금 3위까지 올랐습니다. 그래서 조금 흥미로운 그런 시즌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서울은 이제 조금 더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기회였는데 인천한테 지면서 조금 흐름이 깨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으로 저는 서울은 본인들이 하려고 했던 항상 잘하고 있던 플랜 A를 준비해온 반면에 인천은 원래 본인들도 수비를 잘하고 역습을 잘 펼치는 팀이지만 거기에 더해가지고 서울에 조금 맞게 조금 더 적극적인 한 단계 어떤 기여를 높이고 나온 게 아닌가라고 하는 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경기는 어떤 준비 차원에서부터 좀 인천이 서울을 잡기에 어떤 판을 잘 깔고 나온 경기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 경기를 뭐 굳이 따지자 그러면 조성환 감독님이 안익수 감독님의 그 축구의 약점을 잘 짚고 나왔다 이렇게 평가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서울이 이번 경기에서는 조금 부진했던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뭐 가려고 하는 방향은 알겠는데 이게 이제 본인들의 약점을 이렇게 인천처럼 잘 파고드는 팀을 만났을 때 얼마나 더 대처할 수 있고 얼마나 더 본인들 스타일대로 경기를 유지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것 같은데 그거는 좀 잘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일단 저희가 먼저 좀 봤으면 싶은 게 이제 저는 그거예요. 인천의 수비 전술. 저는 그 이번 경기도 그렇고 항상 인천이 단단한 수비에서 시작해서 상대를 무너뜨리는 역습으로 연결되는 게 장점인 팀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일단 골을 안 줘야 돼요. 그리고 상대를 잘 괴롭혀야 됩니다. 근데 이걸 굉장히 잘 괴롭힌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 이제 경기를 잘 보시면 선발 명단을 좀 보고 가면 이제 이쪽에 홍시우 선수가 나왔고 김도혁 선수가 나왔잖아요. 근데 뭐 이제 여기에 뛸 수 있는 선수들이 뭐 김보섭 선수나 송시우 선수나 있는데 둘 다 좀 공격적인 선수들이기도 하고 여기를 약간 어떻게 보면 저는 조금 수비적으로 세웠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김도혁 선수 원래 미드필더기도 하고 홍시우 선수도 원래 후반에 쪼코로 들어온 선수인데 이번 경기에서 굉장히 열심히 뛰고 많이 뛰고 후반 중반에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히려 이제 후반에 들어온 김보섭 선수 물론 에르난데스가 다쳐서 들어왔지만 송시우 선수가 이제 후반에 힘을 쏟을 수 있는 형태가 좀 됐던 것 같은데 여기도 조금 그 의도가 읽혔던 것 같아요. 상대를 어떻게 우리가 괴롭힐 것인가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뭐 잠깐 보여드리면 일단 전반 초반에는 전방 압박을 세게 걸었습니다. 그래서 라인이 굉장히 높고 지금 이제 이명주 선수 같은 선수들이 이런 거 완전 방금 기성 선수 압박하는 거 보셨겠지만 절대 가만히 두질 않죠. 여기서도 지금 여기를 이렇게 높은 위치 계속 달려 들어가면서 여기서 이제 공을 뺏어내면서 이제 에르난데스가 슈팅까지 만들어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지금 이제 인천이 종종 공잘 돌리는 팀들을 당황하게 만들 때 지난번 울산하고 문수 원정 갔을 때도 이런 전술들을 좀 썼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놓고 전반 초반에 상대를 좀 정신없게 해놓고 이제 전반 중반부터는 조금 이제 완급 조절을 하면서 이따금씩 전방 압박 시도하고 다시 내려와서 수비하고 하는 형태를 굉장히 능수능란하게 잘 씁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게 인천이 가지고 있는 팀 컬러에 굉장히 잘 어울리는 어떤 그런 수비 방식이라는 생각이 들고 이게 이제 계속 전반 초반에는 좀 이어지는 거죠. 이런 데서. 그래서 많이 달려드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뭐 이렇게 공을 뺏으면 본인들이 이제 수비할 수 있는 시간을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얻는 장점들도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안익수 감독님 표정 보면 좀 마음에 안 드는 표정이시죠. 네. 자, 요런 게 하나 있었고요.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상대를 전방 압박 누르는 건데 이거는 이제 지속성이 좀 떨어진다. 제가 이런 얘기 많이 드렸잖아요. 사실 90분 내내 압박할 수 있는 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90분 압박하는 것처럼 보이는 팀들은 대체로 압박을 통해서 공을 뺏은 다음에 점유율을 높게 유지하는 팀들이 보통 그렇게 합니다. 뭐 시티나 맨시티나 뭐 리버풀 같이 이런 어떤 객관적 전력에서 좋은 팀들이나 그렇게 계속 시종일관 압박하고 공격하는 것처럼 보일 뿐이지 이게 좀 조금 전력이 엇비슷한 팀들 상대로 90분 압박하는 건 정말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서울 인천이 이제 완급 조절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런 장면들이 이제 제가 몇 장면만 보여드릴까요? 굉장히 전체적으로 경기 통제를 되게 잘했는데 이런 장면들인데 여기도 보면은 이제 이쪽을 틀어 잡는 건데 그 서울에 제가 지난번 그 성남전 리뷰할 때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오사이를 깨려 그러면 측면부터 깨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측면을 넓게 쓰면서 이쪽에 있는 선수한테 공 잡았을 때 뒤늦게 나오는 이 측면으로 벌어지는 선수들이 있고 이 벌어지는 공간을 이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드리고 뭐 지난번 울산전 그 김천전 때도 얘기 말드리고 했었는데 이번 경기 잘 보시면 인천이 서울의 측면을 진짜 잘 틀어막아요. 제가 그걸 보여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지금도 보면 이쪽에서 측면으로 못 나가게 지금 벌써 각을 잡죠. 그러니까 중앙으로 그러니까 이쪽으로 못 나가게 해가지고 여기 있는 선수가 별로 안 나가도 되게 만들어주는 장면들이 많고요. 이쪽 중앙 쪽으로 들어오면 또 가만히 있지 않고 꼭 앞으로 나와줘요. 이 미드필더 선수들이. 그러고 나서 이제 여기
볼이 측면으로 돌면 다시 들어가서 채우죠. 여기도 김도혁 선수가 바짝 붙어가지고 이쪽을 또 제어해주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측면 쪽으로 나가는 걸 굉장히 전개를 어떤 이 견제들을 되게 잘해줍니다. 그래서 또 뭐 보여드리면 계속해서 보여드리면 이런 장면들인데 이게 후방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이제 이렇게 들어가는 패스들이 위협적으로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렇게 높은 위치에서 공을 잡으면 여기 4명의 미드필드 바깥에 있는 이 선수가 불려 나와서 제가 말씀드렸던 기억나시나요? 예를 들면 뭐 이쪽에서 이렇게 김진야가 이쪽에서 공을 잡았다. 그러면 여기는 김준엽 선수가 나갈 거고 그러면 김준엽 선수가 나간 공간하고 이 사이가 벌어지니까 여기를 뭐 서울의 미드필더들이 움직일 수 있게 된다. 뭐 이런 말씀 많이 드렸잖아요. 근데 이거를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인천이 잘 보여준 게 여기 패스 들어갈 때 잘 보시면 여기서 공을 잡으면 공을 여유 있게 잡으면 앞쪽에다 잡아놓고 뒤늦게 나온다고 치면 그때는 여기가 벌어지는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여기를 간격을 빠르게 좁혀가지고 바짝 붙어주니까 앞으로 쳐놓지를 못해요. 계속 뒤로 가요 이게. 그죠? 이게 전진이 돼야 되는데 그래야지 이쪽 측면을 흔들 수가 있는데 지금 잘 보시면 여기가 벌어진 상황이거든요. 사실은 아까 5명 있을 때에 비해서는 민경현 선수가 나왔으니까 이쪽으로 연결이 돼서 공이 들어가면 이때는 여기를 쓰기가 좋겠죠. 벌어져 있으니까. 근데 여기를 바짝 압박해가지고 뒤로 나가게 해버리면 이쪽을 죽일 수가 있어요. 공간을 아예. 이거를 진짜 잘 쓰더라고요. 여기도 이렇게 바짝 붙어가지고 측면 못쓰게 네.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많이 나옵니다. 근데 제가 몇 장면 더 보여드릴게요. 잘하더라고요. 저기 인천이 되게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장면도 그거던가. 이것도 보시면 이게 진짜 잘 보이는 장면인데 지금 보시면 여기가 좁혀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여기 지금 여기가 김동민 선수까지니까 5백이 5명이 여기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여기 한 명 더 있단 말이에요. 김준엽 선수가. 근데 보시면 이쪽을 지금 넓게 쓰려고 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공이 들어가는 순간 바짝 붙어가지고 이걸 앞으로 쳐놔야 되는데 여기서 지금 바짝 딱 이렇게 쪽난다 그러죠. 흔히 쪽나는 것처럼 앞에 딱 1대1을 맞닥뜨리게 되니까 여기서 뒤로 가게 되죠. 네. 요런 거를 유도를 잘해요. 인천이. 그러니까 여기서 끊어내면서 역습이 전개가 되는 거죠. 여기에 또 있었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게 계속 나오더라고요. 이 장면도 그런 건데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이렇게 측면으로 넓게 빠졌을 때가 빨리 제어가 돼야 되는데 여기서도 지금 여기 측면 미드필더가 빨리 접근해주고 여기도 같이 묻어가지고 나오니까 김진야 선수가 이제 여기 돌파하다가 이제 여기서 끊어버리는 거죠. 여기서 파울이 나오고 이런 장면도 있었고 그 다음에 뭐 이런 장면도 마찬가지죠. 여기를 가만히 두질 않고 부딪혀가지고 제가 보기엔 이거는 좀 불어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오늘 좀 관대하게 불었죠. 여러모로. 그러다 보니까 이런 장면에서 안 불리고 이러다 보니까 인천이 또 흐름을 잘 잡은 거죠. 그리고 또 반칙도 안 불어주니까 오히려 더 과감하게 부딪혀주면서 조금 영리하게 이용한 감도 있었고 요런 수비들이 많았고 그 다음에 잠시만요. 요런 것도 그런 건데 사실은 이 서울의 가장 중요한 공격적인 어떤 이 선수 중에 한 명이 이제 나상호 선수잖아요. 본인이 드리블도 좋고 막 하는데 여기서 진짜 오늘 제어를 잘해준 게 김준엽 선수가 잘해주더라고요. 여기서도 지금 보면 딱 맞닥뜨려가지고 나상호 선수가 앞으로 나오질 못하게 해요. 지금 잘 다시 보시면 뺏었잖아요. 지금 여기서 접근을 안 해줬으면 이걸 앞으로 치면서 막 속도를 붙여서 밀고 갔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 있다 보니까 이게 지금 여기서 이렇게 측면으로 나가게 돼요. 지금 여기서 견제해준 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속도가 다 죽습니다. 그래서 김준엽 선수가 이거를 되게 잘 제어를 해주면서 이 어떤 그 서울의 그 측면 공격, 제가 삼각형 대형 많이 말씀드렸었는데 그 삼각형 대형을 잘 제어할 수 있게 해줬던 것 같아요. 돌아가지 않게. 그러니까 애초에 삼각형을 이런 형식으로 꾸린다고 제가 많이 말씀드렸었는데 여기서 그냥 틀어막든가 여기까지는 주더라도 여기서 자꾸 뒤로 밀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돌아갈 여지를 안 주고 계속 뒤로 밀어내는 형식을 취하게 됩니다.
여기서 보시면 잡을 때 김준현 선수가 엄청 붙어있죠. 딱 이만큼 돌아서지 못할 만큼 거리를 두고 붙어있다가 딱 이렇게 뒤로 내려갈 수 있게 해놓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다시 만들어야 되죠. 요렇게 인천이 계속 수비를 합니다. 이게 되게 효과적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울이 기본적으로 돌리려고 그러면 측면 그 윙백들이 공을 잡던가 아니면 윙포워드들이 볼을 잡고 거기서 이제 하프 스페이스로 움직이고 중앙에서 움직여주고 하면서 돌아가야 되는데 거기에 전제 조건이 뭐였어요? 제가 지금 드릴 때 말씀이 측면이 잡았을 때 주변이 움직여준다 이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근데 측면이 잡았을 때 가만히 두질 않으니까 중앙에서 있는 선수들이 움직일 시간이 없어요. 잡고 약간 시간을 벌어줘야 되는데 거기 벌 시간을 인천이 주질 않는 겁니다. 여유를. 근데 그게 왜 그게 이치가 맞는 얘기냐면 우리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중앙에서 볼 받은 공격수들이 버텨주는 동안에 주변에서 선수들이 움직일 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측면 쪽에서 그걸 잘 괴롭히다 보니까 형태가 나오기 전에 계속 뒤로 밀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만들어야 되고 다시 만들어야 되고 다시 만들어야 되고 그러니까 인천의 중앙부로 들어가려고 그러면 서울은 이 파이브백을 측면으로 찢어놓고 넓혀놓고 들어가고 싶어가지고 자꾸 측면을 쓰는데 인천이 중앙에 모여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꼭 측면으로 공이 들어갈 때는 바짝 순간적으로 간격을 딱 좁혀주면서 바짝 붙어버리니까 거기서 여유가 안 나는 겁니다. 이게 인천이 똑같은 파이브백을 썼지만 지난 성남이 썼던 것과 비교해서 훨씬 더 어떤 유기적이고 본인들이 생각하는 것들을 잘 구현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사실은 이게 사실 파이브백 쓰는 팀들이 뭐 다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진 않아요. 사실은 이 5명이 굉장히 좁혀서 가지고 중앙 쪽에 뭐 크로스는 좀 주더라도 중앙 쪽에서 우리가 볼을 아예 안 주겠다 뭐 헤딩이든 크로스든 줄 거를 우리가 안 주겠다라고 대처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식의 수비도 가능한데 인천 같은 경우는 그것보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측면 수비들을 압박하면서 거기서 이제 뭔가 균열을 만들어가기 시작한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굉장히 좋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데서 이제 또 같이 나올 수가 있는 게 어떤 인천의 득점 루트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이 좀 보이는 게 뭐냐면 에르난데스 선수가 오늘 좀 다쳐가지고 좀 걱정이 되실 것 같긴 한데 에르난데스가 참 제가 지난번에 이제 댓글에서 제가 자꾸 예예 이렇게 말씀드려가지고 댓글 달아주신 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뭐 제가 이제 뭐 에르난데스 선수가 뭐 외국인 선수라서 그런 건 아니고 가끔가다 예예 하긴 합니다. 네. 양해해 주시고요. 어쨌든 제가 뭐 악감정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니까. 근데 지금도 보시면 에르난데스가 잘하는 게 뭐냐면 이 선수가 중앙에서도 잘 움직이지만 활동파가 굉장히 넓어요.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선수 저 윙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왜 자꾸 측면에 안 세우고 최전방에 세우냐, 근데 왜 잘하냐 생각해보면 이 선수가 정말 자기 멋대로 조금 움직이는 게 있는데 그게 좋은 의미입니다. 프리롤인 게 뭐냐면 이게 제가 일단 설명드리고 말씀드릴게요. 지금 보면 에르난데스가 굉장히 깊은 데까지 내려와 있어요. 그쵸? 사실은. 그러니까 아길레르가 내려가 있는 상태니까 여기 원래 미드필더 2명이었잖아요. 오늘 김도혁 선수가 처음에는 윙처럼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여기를 에르난데스가 내려와 있는데 지금 보면은 본인이 최전방에 있질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볼을 받으려고 내려와 있다고 봐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계속 내려와요. 본인 동료들이 더 높은 데 있게 두고. 네. 그죠? 여기서 이런 것도 에르난데스가 원래 그 최전방 공격수가 아니라 본인이 윙 플레이어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이런 패스들까지 가능한 거죠. 근데 여기서 좋은 게 뭐냐면 잘 보세요. 이게 왜 얘가 또 얘라 그러죠? 에르난데스가 내려와도 되냐면 홍시우가 앞에 있잖아요. 지금 김도혁이 앞에 이러면 상관없어요. 가끔 가다가 제가 막 공격이 답답합니다 이런 말씀 드릴 때 공격수들이 너무 내려와요. 막 앞에 골대로 가는 선수가 아무도 없어요. 제가 이런 얘기 말씀드릴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 문제가 뭐냐면 다른 선수들이 안 가니까 중앙 공격수가 내려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예전에 일류첸코가 전북에 있을 때 볼이 안 돌면 자꾸 내려오는데 그때는 제가 문제라고 했던 게 뭐냐면 일류첸코가 빠져도 아무도 중앙으로 가질 않아요. 그때는. 왜냐면 전북 같은 경우는 측면에 있는 선수들을 측면에 두고 플레이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쪽 중앙으로 들어오는 경우들이 없어요. 채워주질 않아요. 잘. 그냥 유기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하는데 인천은 에르난데스가 내려오니까 홍시우 선수가 앞에 딱 가버리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벌써부터 공을 여기서 잡아가지고 뭔가 하려고 하는 게 보이잖아요. 이러면 문제가 안 생겨요. 지금 가잖아요. 골대 쪽으로. 이러면 괜찮습니다.
이 활동폭을 넓게 쓰는 이 에르난데스를 잘 활용. 그다음에 득점 장면도 어떻게 보면 요거에 약간 연장선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여기부터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이것도 지금 잘 생각해 보시면 이 선수가 중앙 공격수인데 굉장히 측면 쪽으로 빠지는 거에 능숙해 보이죠 벌써부터. 그리고 이 빠른 발을 가지고 있고 여기서 그냥 마무리를 해버립니다. 개인 능력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이게 이 다음 장면에서 나오겠지만 움직임이 그 어떤 이 그냥 9번? 그냥 9번이라고 하기에는 이렇게 지금 측면 쪽으로 빠져들어가는 거니까 이 활동폭이 넓다는 거를 딱 실감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이제 여기서 조금 아쉬웠던 건 저는 오늘 김신진 선수가 조금 어떤 비판을 받지 않을까 싶긴 한데 여기서 아쉬웠던 게 지금 보면 김신진 선수가 이제 막 측면에 본인 쪽 뒤를 이제 얘기를 해요. 측면 커버 잘하라고 지금 손 들었잖아요. 저는 여기서 좀 아쉬웠던 게 지금 여기 쫓아오고 있는 상황이고 이쪽이 먼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거는 가야 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이걸 측면으로라도 더 몰았어야 됐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이상민이 이렇게 들어와서 막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아니, 여기를 김신진 선수가 이렇게 앞으로 가면서 막고 이걸 이상민 선수가 중앙으로 들어와서 막아야 되지 않을까. 이게 너무 열어주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들긴 듭니다. 너무 거리를 많이 두고 막죠. 그러니까 동선이 여기서는 약간 요렇게 같이 따라가 줘야 되지 않았을까라는. 지금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이거 뭐지? 요렇게 가잖아요. 약간 요렇게 가야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듭니다. 네, 좀 아쉬운 장면이었어요. 네, 여기까지가 지금 인천의 어떤 이 조직력이자 어떤 그런 장면들입니다. 좋았던 장면들. 근데 이제 이게 중요했던 게 뭐냐면 에르난데스의 한 골이 딱 결국에는 서울은 인천을 계속 골문을 열고 싶어 했는데 열리지 않았던 게 되게 중요했던 거고 인천이 수비를 잘하니까 거기서 이제 이런 역습이 나올 수가 있었던 거고 또 결정적인 장면은 저는 한 골이었으면은 솔직히 말하면 그러니까 이게 자꾸 김신진 선수에 대한 어떤 아쉬운 점으로 가는 것 같은데 한 골이었으면 제가 보기엔 서울한테도 기회가 있었을 거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다른 경기 내용이 되지 않았을까. 근데 이제 이 장면이었던 거니까 이게 좀 치명적이었죠 사실은. 두 골이 되다 보니까 인천 선수들이 너무 여유가 생겼어요 사실. 이거는 나오지 말았어야 될 실수인 거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네, 어찌됐든 이게 이제 두 골을 그러니까 인천이 힘이 떨어지기 전에 두 골이나 리드를 벌어놓으면서 여기서부터 서울을 상대로 이 나머지 한 25분 마지막 25분 정도를 버틸 수 있는 여유와 어떤 체력적인 이런 것들이 다 갖춰진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후반에 막판에는 조성환 감독님이 이제 선수들을 송시우 선수라던가 이동수라던가 이런 선수들을 투입시키면서 이 어떤 이 수비적인 어떤 이 그 조직력을 계속 유지하는 거죠. 체력을 좋은 선수들을 다시 투입하면서 거기에 이제 좀 장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인천 얘기를 조금 드리면 저는 조성환 감독님이 굉장히 좋은 지도자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그 제주에 있을 때도 굉장히 공격도 좋고 수비도 좋고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었는데 지금도 최근에도 보시면 볼 돌릴 때 보면 원터치 이렇게 나오는 것들이 굉장히 잘 나오는 때들이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인천이 어떻게 보면 수비를 굉장히 잘하는 팀이라고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저는 다 디테일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저런 뭐 커뮤니티도 돌아다니고 하다 보면 많은 분들 말씀하시는 게 포메이션 못 쓰면 어때요? 그러니까 제가 라이브 할 때도 그렇고 포메이션을 이렇게 쓰면 어때요? 이 포메이션 쓰면은 저희랑 안 맞을까요? 많이 말씀드리는데 제가 그럴 때 답변 많이 드리는 게 여러분 포메이션은 죄가 없어요. 이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드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인천이 쓰는 오살이라 그러면 일반적으로 되게 수비적이라고 생각하고 하기 쉽지만 지금 인천이 쓰는 전술은 어떻게 보면은 상대를 끌어들여서 역습을 하려고 하는 축구에 가깝다고 봐요. 저는 이게 내려서 하려고 하는 축구가 아니라 물론 내려서 할 때도 있죠. 울산이나 이렇게 뭐 잘 두드려 패려고 하는 팀들 오히려 막 비싼 선수들이 많은 팀을 상대로는 좀 내려서는 경향도 있지만 그렇지만 꼭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는 게 지금처럼 디테일을 다르게 가져가면 확실히 다른 축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역습도 굉장히 빠르고 에르난데스가 들어오면서 되게 더 속도감이 살아났잖아요. 무구사 때보다 오히려 더 살아난 것 같아요. 속도감 자체는 또 다양한 공격이 가능해졌고 그 다음에 이 측면에서 그 딱 끊어낸 다음에 나오는 역습들. 근데 그걸 보시면 그냥 단순하게 내려서는 게 아니라 상대에 맞게 이번에는 우리가 측면에서 잡아먹자 이런 정도로 변형을 주기 시작하니까 이게 굉장히 유기적이고 어떤 이 인천의 스타일에 맞게 잘
운영이 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저는 인천 축구가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현실에 잘 맞게 또 그리고 선수 구성에 맞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다크호스로 중위권에서 싸움하는 팀들이 보통 이랬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어요. 디테일이다. 모든 게 디테일이다. 포메이션이 전적인 문제는 아니다. 물론 포메이션 중요한데 큰 그림을 그리는 면에서 포메이션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걸 어떻게 쓰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조성환 감독님은 굉장히 잘 쓰고 계시다. 얘기를 드리면서 서울 얘기를 조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서울이 항상 제가 아닉스 감독님을 너무 막 칭찬한다고 생각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축구가 좋아서 그래요. 축구가 좋아서 말씀드리는 거고, 제가 저번엔 그 경기 리뷰 때도 그랬잖아요. 제가 다 이길 거라고 생각 안 한다고. 그러니까 이번 경기 뭐 져서 그럼 제가 막 예언이 맞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서울의 축구도 분명히 약점이 있고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하지 못할 때가 있으면 이렇게 무너지는 날도 올 겁니다. 근데 저는 이제 서울이 원하는 거를, 그러니까 이제 오늘 제가 서울 팬 친구 한 명 있다 그랬잖아요. 뭐 이렇게 굉장히 아쉬워하더라고요. 플랜 B가 안 보이더라 뭐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해줬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해결 방법이 두 개인 거예요. 뭘 선택하느냐는 감독 맘이고 사실은 그렇게 가는 건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지금 서울이 오늘 경기가 안 됐어요. 그거는 팩트입니다. 인천한테 말렸어요, 경기가. 그러면 이때 해결책을, 그러면 지금 하는 거에서 완성도를 더 높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완성도를 더 높여서 측면에서 잡으러 나올 때 그걸 풀어넣을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더 완성도를 높여서 하자. 빌드업을 더 잘하자. 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혹은 오늘 이제 울산 경기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자꾸 압박 들어오면, 야, 그러면 빌드업 하지 말아버려. 그 다음에 투톱이나 세우고, 뭐, 앞에다가 골대 앞쪽에다 많이 넣어놓고, 우리도 전방 압박하자. 해서 롱볼 때려놓고 싸움 붙이는 거? 그걸 시도할 수 있는 거죠. 다른 필름 B를. 근데 그러면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플랜 A를 갖추는 게 정답입니까? 아니면 플랜 B를 새로 만드는 게 정답입니까? 저는 정답이 없다. 둘 다 정답이다. 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그걸 선택하는 거는 지도자의 몫이고, 그 지도자를 어느 정도는 우리가 신뢰를 해야 되는 거고, 그게 이제 상당한 시간을 줬을 때 나오지 않았을 때가 문제가 되는 거지. 지금 한 경기를 가지고 이 축구가 좋은 축구다, 안 좋은 축구다, 그냥 속단하는 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근데 이제 항상 제가 안익성 감독님 축구를 좋다고 하는 이유는, 제가 주로 이겼을 때 리뷰를 하긴 하지만, 그 잘 될 때의 고점이 상당히 높다. 근데 그 고점이라는 게 결국에는, 고점이 높다는 얘기는 저점을 끌어올리기만 하면은 좋은 축구가 될 거라는 거를 보장하는 거니까 저희가 이제 좀 지지를 하는 거죠. 네. 그런 의미에서 조금 이번 경기는 완패라는 걸 인정해야 되겠지만, 저는 그렇다고 해서 안익스 감독님의 축구가 틀렸냐라고 하면 저는 틀리지는 않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어떻게 만들어 갈 거냐가 중요하고, 분명히 고쳐야 될 것들이 있어서 제가 그 얘기를 좀 살짝만 드리려고요. 살짝만. 많이 못 봤어 오늘. 네. 근데 이제 또 한마디만 더 드리면, 이게 제가 예전에 그 벤투 감독 그 축구 때도 좀 말씀드렸던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런데, 이게 좀 당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서울 상대로 이렇게 인천같이 상대하는 팀이 제가 보기에는 많지는 않은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측면 쪽을 수비적으로 나오는데, 측면을 틀어잡기 위해서 그렇게 막 바짝 압박하고 많이 뛰고 하는 팀을 저는 이제 K리그에서 보지 못한 것 같아요, 아직은. 오히려 이제 서울 상대로 몰아치거나 막 이렇게 압박하거나 이런 축구를 하거나, 아니면은 뭐 정상적으로 운영하면서 이제 버틸려고 하는 것들은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아니면은 이제 뭐 그 역습을 이제 뭐 좀 더 이렇게 그 했던 그 수원 FC 경기나 이런 것들 보시면은, 역습을 펼치기도 하지만 전방에서 압박을 많이 시도한다거나, 이런 게 많았지, 측면에서 틀어주려고 하는 팀은 좀 많지는 않았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대응 방식이 달라지다 보면, 그러니까 본인들은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우리 약점을 모르잖아요. 잘 당하기 전까지 찔려봐야 내가 여기에 벼었네라고 생각하고 보완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보기엔 이번엔 좀 당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보완할 것이냐를 오히려 좀 지켜보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다음번에 만났을 때 또 당한다? 그럼 이제는 조금 다른 방식을 특히 인천을 상대로 할 때는 좀 다른 방식을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 저도 그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긴 한데, 이번 경기까지는 좀 두고 보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찌됐든 좀 아쉬웠던 건지 말씀드리고 갈게요. 몇 장면 몇몇 장면이에요. 몇몇 장면. 지금 이제 이런 장면인데요.
측면으로 나가는 거 이거 지금 서울이 좋아하는 거잖아요, 그죠? 지금도 보면 이제 여기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짝 잘 붙어주는데 여기서 지금 이 K0가 들어가고 여기서 아쉬웠던 거, 제가 아쉬웠던 거 지금 여기서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게 쉽진 않은 나상호네요. 쉽진 않은데 이게 제가 봤을 때는 나상호 선수 지금 윤종규 선수가 일로 들어갈 게 아니라 이렇게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여기를 여기 있을 게 아니라 아니면 이제 여기 K0가 여기 있네요. K0가 일로 들어가면서 불렀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이제 이게 이제 어떤 느낌이냐면 지금 이게 하프 스페이스가 벌어지는 거거든요. 여기 공간이 벌어지는 거고 나상호 선수가 일로 빠지면서 여기가 무지막지하게 벌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다음에는 여기를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게 들어갈 때 K0가 조금 영리해가지고 미리 출발을 했더라면 그랬으면 가면서 상호야 불렀으면 이거를 잡아놓질 않고 그냥 여기다 이렇게 툭 건드렸으면 이렇게 들어와 있고 지금 이거를 뒤로 잡아놓는 게 아니라 그냥 앞으로 줄 수 있게 좀 쉽진 않았겠죠. 여기 델브리지가 잘 붙긴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기를 잘 들어가는 게 좀 중요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 다음도 아쉬웠던 게 K0가 여기를 가야 되지 않겠냐. 저는 지금 여기를 썼어야 된다는 거죠. 왜냐면 델브리지가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는 중이라서 잘 보시면 여기서 지금 뺏어놓고 들어가는 중이라서 이게 여기가 지금 안 좁혀져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돌아가는 와중에 지금 강민 선수가 여기 있으니까 지금 여기서 이제 들어갔으면 여기다 딱 지금 이 타이밍이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여기서도 지금 좀 아쉬웠던 게 윤종규 선수가 이게 좀 더 측면 쪽으로 빨리 벌려져 있었으면 더 좋았겠죠. 왜냐면 여기다 지금 여기서 잡으니까 민경현 선수가 요만큼만 나와서 잡히는데 윤종규 선수가 한 이쯤에 있었다라 그러면 민경현 선수가 여기까지 나왔을 거고 그럼 여기까지가 사이가 벌어지면 이제 K0가 들어갈 수 있는 이런 패스길이 또 열리니까 요런 점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압박이 심하게 들어오다 보니까 조금 서울이 형태 만드는데 조금 고전했던 것 같아요. 지금도 이제 돌려서 생각해 보시면 여기도 지금 나상호 선수를 델브리지가 진짜 잘 따라붙잖아요. 여유를 안 주는 그게 여기도 나오는 겁니다. 사실 지금 델브리지가 여기까지 쫓아나오지 않았더라 그러면 이제 여기가 뚫릴 수 있었는데 그러니까 여기를 서울이 좀 더 세밀하게 써야 된다. 얘기 좀 드리고 싶었고 그다음에 하나 아쉬웠던 거는요. 빌드업에서 좀 아쉬움이 있었는데 조금 서로 인천한테 경기가 좀 잘 안 풀리다 보니까 이 압박 들어왔을 때 좀 겁먹는다는 느낌이 좀 들었었거든요. 여기서 제가 이제 그 아는 것들은 지금 여기서 이 위험한 장면으로 연결이 되거든요. 이렇게 롱패스가 나가는데 이게 잘려요. 근데 이거 진짜 위험한 패스인 거 아시죠? 그러니까 횡패스 조심하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예 이런 식으로 나가면 끊기더라도 그렇게까지 위험하지가 않은데 이렇게 짧게 주다가 끊기면 뭐냐면 여기 있는 수비는 어떻게 나와요? 밀고 나오면서 달려 나오면서 공을 끊기 때문에 바로 공격으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진짜 위험하거든요. 횡패스가 잘리면 그죠? 그래서 이게 여길 나가야 될 게 아니라 이런 건 되게 신중하게 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또 아시겠지만 패스 길이가 길어지면 날아가는 동안 상대가 반응하는 시간이 생기거든요. 1초라도. 요게 위험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지금 베스트 어떤 이 빌드업 형태를 봤을 때는 이거 그냥 파르세비치 줘도 돼요. 아길라르 쪽 그거 붙어 있다고 해도 왜냐면 여유가 있고 이거를 이렇게 넣은 다음에 이걸 이상민 선수가 받으러 나와주면 돼요 그냥. 근데 김보섭 선수가 이상민 선수를 잡는 게 쉽지가 않은 게 볼을 이 둘이 주고받는데 내 뒤에서 움직이는 이상민을 본다 이거 진짜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면 이게 땅볼로 이쪽에 넣고 이거를 이상민 선수가 살짝 올라와 주면서 받으면은 이거 리턴 이렇게 받으면 이제 홍시우 선수가 나올 거고요. 예를 들면 달려들면 기성용 선수가 일로 빠지면 이게 기성용 선수 나가면서 밀고 나올 수 있게 되거든요. 예를 들면 요런 데서 조금 세밀하게 풀어 나와야지. 그다음에 특히나 여기가 전방 압박 시도하고 있어가지고 이 둘이 빠져 있잖아요. 그 의미는 뭐겠어요? 측면 넓게 쓸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여기만 한 번만 잘 풀어 나오면 요걸 잘 풀어 나와야 지금 이 인천의 그 따라다니는 수비를 잘 풀어 나올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게 지금 잘 조금 불안하게 풀리다 보니까 여기서 이렇게 뺏겨버리다 보니까 계속 이제 공은 잘 안 들고 본인들이 자신감 있게 뭔가 하지를 못하는 상황들이 되는 거죠 사실은. 결국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요 얘기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제가 측면 틀어졌던 거 그거 이제 연장선에서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잠시만요. 하나 더 있네요. 조금 아쉬웠던 거.
요 장면인데, 그러니까 그 측면 쪽이 잘 풀려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지금 여기서 이거는 뭐 딱히 나쁜 수비였다고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지금 여기 이게 이제 오랜만에 삼각형 대응이 좀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나상호 선수가 조금 여유가 있어요 지금, 그죠? 앞에 좀 보고 여유가 있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이런 게 들어가요. 대형에 갖춰졌을 때. 지금도 보면 일리첸코가 측면 빠져주면서 만들어졌잖아요 삼각형 대형이. 그러니까 지금 이제 측면 쪽에서 인천이 이제 체력이 조금씩 떨어지면서 조금 여유를 주는데, 그쪽에서 자꾸 이제 기회가 나요. 근데 이제 저는 그래서 강성진 선수 투입의 이유를, 팔로세비치가 빠지고 들어갔잖아요.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서울이 삼각형 대형을 자꾸 쓰고 이 측면 쪽을 잘 쓰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측면 성향에 있는 선수들을 조금 많이 두려고 했던 게 아닌가 싶어요. 강성진 선수도 있고 조영수 선수도 있고 그다음에 나상호 선수도 있고, 측면 쪽에서 돌아갈 수 있는 선수들을 많이 써서 볼을 좀 이쪽에서 좀 지켜줄 수 있게 할 수 있는 선수를 투입한 게 아니었나. 이제 팔로세비치는 중앙 쪽에 이쪽에서 주로 움직이니까 그런 의도가 아니었을까라고 좀 추측은 해봅니다. 그다음에 이제 몇 장면 그 힘이 떨어지고 나니까 서울이 조금 공격이 후반 막판에는 조금 되는 느낌이었는데, 이제 이런 장면이에요. 아까랑 확 다르죠. 아까는 여기서 공이 나올 때 갔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걸 뒤로 밀어냈어야 되는데, 이렇게 공을 이쪽으로 잡게 해놓는 게 가고 있었어야죠. 근데 이제 이렇게 됐었는데, 여기도 이제 이게 반응이 좀 늦다 보니까, 특히 여기 또 이 임민혁 선수가 뛰다 보니까 이게 지금 여기가 이렇게 되는 거죠. 돌파도 되고. 근데 이것도 잘 보시면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뭐라고요? 임민혁 선수가 이렇게 가니까 민경현 선수가 애초에 이쪽을 잡지를 못하고 이쪽 패스기를 같이 잡다 보니까 이쪽으로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열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쪽 측면에서 첫 번째 공을 여유 있게 잡는 게 서울 공격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실. 요것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또 적어놓은 거를 찾아가 보겠습니다. 몇 장면밖에 얼마 안 남았어요. 이거는 제가 압박 잘 풀어나왔다 뭐 이런 장면 말씀드린 것 같은, 그런 걸로 적어놓은 것 같은데, 압박을 잘 풀어나왔죠. 이거 맞나? 아, 이것도 이제 측면으로 나가나보다. 네, 지금도 이제 아까보다 확실히 이쪽에서 여유가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가죠. 네. 잘 보시면 이게 아까랑 다르다니까요. 아까는 이게 패스가 나갈 때 잡았잖아요. 여기 들어갈 때 달려 들어가서 여기서 딱 마주쳐가지고 쫑을 내가지고 뒤로 잡게 했는데, 이게 여유가 잡게 여기 되니까 민경현 선수 나가죠. 강성진이 일루 빠지면서 델브리지 데리고 나가죠. 그러니까 어디가 멀어져요? 강민수 선수는 델브리지 멀어지죠. 그 사이에 이제 여기는 들어가죠. 지금은 여기 삼각형 대응이 나온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인천이 힘을 많이 쓴 거예요. 후반 중반까지. 측면에서 저 공 여유있게 잡는 거를 제어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서울의 공격도 그만큼 위협적으로 잘 돌아갈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번 경기는 인천이 좀 잘한 거죠. 근데 이게 1대0이었다거나 혹은 0대0으로 75분, 80분까지 팽팽하게 왔으면 제가 봤을 땐 서울이 이제 힘도 많이 남아있고 이 돌아가는 대형들이 워낙 좋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면은 득점으로 연결될 수 있는 찬스가 올라가니까, 인천도 이게 0대0 상태에서 지키는 거랑 2대0 상태에서 지키는 게 심리적으로 너무 다르잖아요. 체력적인 소모도 그렇고. 근데 이제 이게 두 골의 여유가 있다 보니까 인천이 여기서 버틴 겁니다, 사실은. 제가 느끼기에.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잘했다고 적어놨네요. 김준엽 선수 적어놓은 거. 지금도 이렇게 잡아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나상호 선수를 아까랑 반대랑 나상호 선수가 뒤로 잡게 해놓으니까 뒤로 가잖아요. 그리고 요거를 잘한 거야 인천이. 그다음에 하나 더 볼까요? 이거였나? 네,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자, 요 정도 말씀드리면은 오늘 준비한 건 얘기를 다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울의 축구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니다. 지금도 이제 만드는 거 보면 잘 만들어질 때는 한 장면이었지만 만들 수 있었잖아요. 근데 인천이 서울의 어디를 짚어야 이 팀이 안 돌아가는구나를 굉장히 잘 포착한 경기가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가볼까요? 네, 가보고요. 네, 다음에 또 리뷰하러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볼게요. 안녕.